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아내와 지금 갈등 중인데 어디 털어놓기도 부끄러운 내용이라 여기에 적어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저한텐 7살 아래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동생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입양했는데 저를 낳을 때 난산이었고 사고가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입양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제 동생은 저희 집에서 정말 간절한 딸이었고 부모님한테나 저한테나 피 섞인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동생은 3년 전쯤에 자기가 입양하라는 걸 알았는데 그래도 어긋나지 않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하는 착한 애입니다. 저희 집안 사정은 이러하고 아내와 결혼 후에 지금까지 고불 갈등이나 소위 시누이 시집살이 같은 건 없었고 아내도 제 여동생이랑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본가에 같이 갔다가 아내가 제 동생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굳이 알릴 필요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아내가 알게 되었고 처음엔 아내도 제 여동생이 불쌍하다는 둥 더 잘해줘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저와 제 여동생 사이를 의심합니다. 동생 회식이 있고 제가 퇴근 시간이 맞으면 가끔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아내도 그걸 알고 있으면서 갑자기 싫다고 합니다. 동생과 전 가족이니까 서로의 식습관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 전에 본가에 갔다가 여동생이 좋아하는 음식 밀어줬는데 그날 아내가 집에 와서 울더군요. 여동생한테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내는 갈비찜 좋아해서 아내한테 먼저 갈비찜 밀어줬습니다. 또 가족들끼리 외식할 때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저랑 동생이랑 나란히 걸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아니라고 말하고 그날 집에 와서 또 울고 있더라고요. 저랑 동생이 다정하다고요. 이때까진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동생 자취방에 갔다가 지금까지 싸우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생 학교 동료가 과수원을 해서 동생이 사과 4박스를 샀는데 저한테 한 박스, 본가에 한 박스, 처가댁에 한 박스 드릴 거라 제가 3박스 챙겨가기로 했거든요. 동생 집에 왔으니 저녁 먹고 사과 가지고 가려는데 아내가 동생 자취방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서 직접 왔다고요. 동생한테 가족이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인데 다 큰 남녀가 한 방에서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나도 싫은 소리 하기 싫은데 총 떼매는 거라고 남들도 안 좋게 본다고 합니다. 순간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아내를 끌고 나왔고 아내가 손목을 삐었습니다. 이 점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와서 아내는 동생 친부모를 찾아주라는 둥 이제 출가시켜도 된다는 둥 아무리 수십 년을 살아도 남은 남인데 지금 제가 하는 행동은 동생한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좋아하는 여자한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동생 집에서 밥도 못 먹습니까? 늦은 시간에 동생 자취방이랑 가까운 데 살아서 퇴근길에 동생 집에 태워다 준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동생이랑 가끔 카톡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이날 이후로 아내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다음날 아내한테 자기가 경솔했다고 사과했는데 아내는 안 받아주는 입장이고요. 동생은 지금 제가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해도 안 보고 안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내와 계속 이런 상태라면 그리고 아내를 설득시킬 수 없다면 이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살려면 동생을 파양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남자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내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추가. 글 올린 지 몇 시간 안 됐지만 댓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동생 입양에 대해 말 안 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꼭 동생이 입양이냐 친동생이냐 하는 문제를 떠나서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아내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입양 사실이 밝혀지고 아내도 그런 얘기는 말하지 좀 그렇다고 하길래 이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내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겠습니다. 남들이 결혼할 때 동생이 몇 시에 어디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동생이 친동생이니까 입양 유무는 무의미하기에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잘 설명하겠습니다. 남매 간의 도가 지나치다는 건 다른 남매들이 서로 연락을 많이 하지 않고 그런 건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서로 카톡 잘 주고받으시고 저희 남매도 부모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카톡 주고받습니다. 통화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만 카톡은 보통 3, 4일에 한 번꼴로 자주 하고 특별한 이벤트 있을 때는 몇 마디 나눕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진다거나 그럴 땐 동생이나 제가 먼저 비 쏟아지는데 우산 챙겼냐고 묻고 동생은 챙겼다. 오빠 빗길 운전 조심해라. 또 동생 시험이나 선생님 배정 같은 일정이 있으면 배정 잘 됐냐 묻고 동생은 아직 결과 안 나왔다. 이 정도 대화합니다. 묻기만 하지 비 오는 날도 저는 아내 회사에 데리러 갔고 동생은 알아서 집에 잘 갔습니다. 카톡 및 핸드폰 비번 안 걸려 있고 아내도 가끔 제 카톡을 보지만 이런 카톡 읽어도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가끔 여동생이 장 볼 때 아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사뒀다가 나중에 갖다 준다는 카톡을 하는데 아내가 저 대신 그거 읽고 동생한테 답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동생이 입양됐다는 거 알고 난 뒤로 카톡도 주고받지 못하게 하니 답답한 겁니다. 읽어보니 이혼 이야기는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습니다. 쓰다 보니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건데 솔직히 한 달간에 좀 많이 지쳤습니다. 동생이라 했던 예전 카톡들 보면서 꼬투리 잡고 하는 게 반복이 됐습니다. 저도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고 했고 사과하고 했습니다. 저한테 불만 표하는 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남자친구가 없는데 동생이 남자친구 안 만드는 건 저한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고 하고 동생이 졸업하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지금 아직 몇 년 차 안 돼서 남자 만날 겨를이 없는 것 같다고 하면 아내는 또 그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하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한테 갈 관심을 동생한테 쏟고 있다고 우기는데 저는 아내에게 정말 관심이 많고 아내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직장에서 있었던 일, 스케줄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사과받으러 갔을 때도 전 아내한테 사정 설명하고 아내가 싫다고 하면 동생한테 택배로 붙이라고 하겠다고 했고 아내가 다녀오라고 해서 퇴근길에 다녀온 겁니다. 그날 아내는 분명 회식이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퍼부은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때 조금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지만 동생 앞에서 아내 손목을 끌고 나간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정말 세세한 것까지 전부 말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아내가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마저 안 되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동안 네이트를 즐겨 했고 이 글도 아내 아이디로 쓴 거라 아내도 이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는 모든 사이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저랑은 말을 하지 않으니 차라리 아내가 여기에 글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보고 연락할까봐 구체적인 신상은 지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안녕하세요. 이 글쓴이 와이프입니다. 신랑 글 읽어보고 댓글도 읽어봤어요. 생각보다 제 마음 이해하는 말들이 많아서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신랑 말대로 제가 무작정 이러는 거면 저도 미친년이죠. 미친 거 맞아요. 그런데 저도 참고 참다가 터진 거예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지금 너무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진짜 신랑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용기도 얻어서 쓸게요. 먼저 신랑 성격은 남자치고 싹싹한 성격인 거 맞아요. 시가 전체가 성격이 비슷해요. 시아버지도 그 연세치고 곰살 맞다? 그런 성격이고요. 남매가 서로 친밀하게 챙기고 그런 거 있었어요.
일단 이 집안이 서로 사소한 걸로 연락을 엄청 자주 하더라고요. 단톡방에 있는데 정말 사소한 거, 굳이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이런 거 다 말하고 남매지간에도 쏠쏠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외동이라 이 집안은 이렇구나 하고 처음엔 적응이 안 됐지만 노력했어요. 카톡 일일이 다 답하고 그렇게 가족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좀 남매지간이 이렇게 각별한가 싶고 신랑이랑 신우가 둘이 서 있으면 서로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랑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오히려 저희를 남매로 보고요. 셋이서 밥 먹고 그런 일이 많았는데 주인이 저한테 예쁜 올케 들어와서 좋겠다고 할 때 있고요. 그땐 또 지들끼리 학을 떼더라고요. 뭔 소리냐? 난 이 사람 동생이다 라던가 신랑은 웃으면서 기분 나쁜데 밥값 외상해도 되냐고 묻고요. 이러면 또 보통 남매 같은데 집에 갈 때는 또 신우한테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으면서 뭐 살 거 있으면 지금 사라고 새언니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는 식으로 또 챙겨요.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이 집 남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한테 기프티콘 같은 거 막 보내고 또 신우가 회식하는 날 등 퇴근길에 태워다 주고 와요. 제가 이때는 친남매인 줄 알았으니까 장난으로 당신 사랑은 다 놔주라 하면서 웃으면서 당신은 언제든지 달려가는 땡기사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매일 태워다 주고 회식 때 데려다 주지만 신우한테는 그렇게 안 한다고 어필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신랑이 아내 태워다 주고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오빠가 여동생 태워다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또 신혼애가 집에 뭘 설치하거나 블라인드를 친다거나 이런 거 있죠? 그럼 사람을 부르면 될 걸 가지고 꼭 신랑이 가서 다 해주고 와요. 저는 신우 집에 냉장고 수리기사가 오기로 했었는데 신우가 혼자 있어서 위험하다고 다녀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해했던 건 신랑은 항상 여자는 위험한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이해했어요. 또 친동생이잖아요. 만약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면 나도 저렇게 했을 텐데 하고 이때는 부러운 생각도 들었거든요. 신우는 영화 티켓 같은 거 잘 사는데 그거 사면 신랑한테 보내고 지 부모님한테 보내고 입양한 문제로 저 욕 많이 하신 거 봤어요. 근데 입양아는 쎄한 게 맞아도 어쩔 수 없나요? 그래도 그런 큰 문제는 저도 알고 있었어야 한다고 봐요. 만약 저한테 입양한 오빠가 있다면 저는 아마 신랑한테 말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신우 마음도 생각했어요. 저 어린 게 얼마나 상처였을까 싶고 신랑도 상처였겠다 싶었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전 신랑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랑도 대학교 때 신우가 친동생이 아닌 걸 알아서 방황했대요. 신랑은 시어머니가 배부르는 것도 봤고 산부인과에 입원한 것도 기억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연극한 거죠. 그 후에 신우가 알게 되었는데 그 얘기할 때 남편 얼굴이 가관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세상 불쌍한 거예요. 무슨 성녀 취급하듯이 걔가 속이 깊다. 나 같았으면 집 나가고 난리 났을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신랑은 자기 동생한테는 내가 아는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저 놀라고 신경 쓰이는 건 신경 쓰이지 않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해만 요구한 거잖아요. 그동안 신랑이 신우한테 하던 행동, 눈빛 이런 게 다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머리로는 이해하고 신우가 불쌍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남이잖아요. 제가 신랑이랑 결혼한 것처럼 사실 신우랑 신랑도 남남으로 만났으면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신랑의 설명이 필요했어요. 자세한 설명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신랑에게 이해할 수 없는 범위에 대해 설명 듣길 바랬다고요. 입양 사실을 알고 나서 어쩌다 신랑 카톡을 보게 됐어요. 친남매였으면 애써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냥 남녀 사이로 보면 썸 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카톡들이 많았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신우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몰랐는데 카톡을 읽다 보니 신우가 말하는 게 마치 연인처럼 말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것도 저를 이용해서 착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해서요. 사진 찍어둔 카톡 그대로 옮길게요. 신랑은 땡땡아 너 봤니? 비 엄청나게 온다. 신우는 응 장난 아니게 오네. 오빠 세차했다더니 망했네. 내가 세차해서 비 오는 듯. 이제 가뭄 들면 오빠 세차하면 되겠다. 환경부에서 표창장 주겠다. 근데 언니 퇴근 시간까지 비 올 것 같은데 커피 사들고 데리러 가면 센스 남편으로 등극할걸 이런 식으로요. 또 어느 날은 장문의 카톡도 있었어요. 신랑이 땡땡아 좀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남들보다 못난 거 아니다. 넌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 지금은 잠시 쉬어간다고 생각하자. 나는 전에 진급 2번이나 미끄러졌다. 너한텐 나도 있고 네 언니도 있고 엄마 아버지도 있다. 절대 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다. 시간 날 때 연락해라. 밥 아주 맛있는 거 사줄게. 그리고 신우 생일날은 땡땡아 생일 축하한다. 이따 저녁에 보겠지만 축하한다는 말 안 하면 나 맞아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축하하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오빠가 이참에 월급 한번 털어볼게. 그리고 신우는 부동산 물건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오빠 농담이고 오빠든 엄마 아빠든 아무것도 안 사줘도 돼. 오글거려서 얼굴 보고 말은 못했지만 나한테는 엄마 아빠가 선물이고 오빠도 선물이지. 가끔 내가 오빠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어. 공부도 못했을 거고 직업도 못 구했을 거고 아주 힘들게 살았을지도 몰라. 옛날에 오빠가 나 보느라고 축구도 못하고 오고 그랬었는데 오빠가 막 투정 부리고 근데 나랑 변신놀이 하고 오빠가 온전히 다 받았어야 할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나 미워해주지 않아서 고마워. 근데 이 카톡 내용은 삭제 요망 이렇게요. 이게 남매지간에 할 말인가요? 누가 봐도 썸 타는 사이지 설레하는 것 같잖아요. 또 신우도 알고 보면 저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냥 여자잖아요. 저는 모르는 남편의 과거를 신우는 알고 있는 거고 서로 공유하고 저렇게 카톡하고 둘만의 얘기하는 게 좀 그래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데 저도 예민하게 구른 것도 있고요. 어쨌든 입양한 신우라서 저도 많이 참았어요. 그래도 사실은 남남인 거나 마찬가지니 제가 그거 알고 있는 이상 그래도 서로 좀 자제하길 바랬어요. 하지만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고 신우도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니 전이랑 똑같이 행동하고 지 오빠 있을 땐 저한테 더 살갑게 언니 언니 하면서 굴고 점점 거슬리는 게 많아져서 신랑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신랑은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괜히 눈치 보는 척 하면서 사람 더 나쁜 년으로 만들고요. 사과 박스요. 전날 제가 참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터진 거였어요. 신우가 사과 4박스를 샀대요. 저는 걔가 왜 굳이 온 집안에 그것도 우리 친정에까지 준다고 4박스를 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4박스를 샀대요. 남편이 묻더라고요. 가지러 가도 되겠냐고요. 그런 걸 묻는 게 웃겼어요. 제가 뭐 남매 사이 이간질 하는 것처럼요. 저만 나쁜 년 만들고 알아서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신랑 아내는 저고 제가 싫다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왜 묻나요? 묻는 것 자체가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전 그게 싫다는 거였어요. 황당해서 가라고 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안 가길 바랬고요. 근데 신나서 가더라고요. 가서 사과만 가져오면 될 걸 밥까지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찾아간 거고요. 이때 신우한테 욕한 건 미안해요. 그래도 두 사람한테 경고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추잡하게 본다고요. 사과도 각자 집에 배달시키면 될 걸 왜 네가 일부러 4박스 다 받냐고.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신랑 눈엔 지 마누라는 보이지도 않나 봐요. 충격받은 지 동생만 보이겠죠. 그러니 동생 앞에서 큰소리 치며 절 끌고 나왔겠죠. 신랑이나 시댁이나 목소리 높인 적 한 번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날 저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는데 내 신랑이 맞나 싶었어요. 다음날 신우라는 여자가 집으로 찾아와서 미안하대요. 왜 미안한 건데요? 떳떳하면 왜 미안한 건데요? 사과는 지 동료 아버지가 하는 과수원에서 가져온 거라 각각 다른 곳으로 배송시키기 미안해서 자기 집으로 받은 거라고 변명하면서
자기는 단 한 번도 부모님 집을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본인이 기분 나쁠 짓을 했다면 자기가 경솔했던 것 같다고 미안하대요. 너무 가증스러워서 사과 안 받았어요. 같은 여자인데 제가 기분 나쁠 걸 몰랐나요? 그 좁아터진 원룸에서 둘이 밥 먹고 그게 기분이 안 나쁜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올 답인데요. 그래도 걔가 뭔 죄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아주 조금은 들어서 둘이 하는 거 보고 나중에 사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신랑이 신우가 사온 선물 보고 신우 왔냐고 물어서 사과하러 왔다고 하니 저보고 자기는 때려도 좋고 화내도 좋고 다 좋은데 걔한테는 그런 식으로 상처 주지 말라네요. 상처 많이 받은 애라네요. 저보고 나이도 9살이나 많으면서 동생 보듬는 마음으로 못 보듬냐고. 자기도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저한테 실망할 것 같대요. 노력이요? 그날 이후로 신우랑 연락 안 하고, 아니 못 하고 있고요. 카톡 안 하고 한 달 동안 연락 좀 줄인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텐 스트레스예요. 왜 저만 이런 생각을 해야 하냐고요. 신랑은 이혼할 생각도 있나 보네요. 전 이혼할 생각 없어요. 시가에 가서 말해도 과연 시가에서 자기 자식들이 정상이라고 할까요? 충격받아 쓰러질 것 같네요. 저는 이만큼 참고 있다고요. 시가에도 알리지 않고 견디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연락을 끊고 신랑은 또 걱정돼서 난리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이사한 것 같아요. 저희는 결혼 4년 차고 친오빠는 저랑 2살 터울인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새언니는 저보다 2살 어려요. 남편이랑 새언니는 3살 차이 나요. 남편이랑 새언니 나이 차를 왜 얘기하냐면 남편이 아무래도 새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신혼여행 갔다가 집에 왔을 때 저희 부부도 집에 가 있었는데 남편이 그 다음날 넘어갈 때까지 계속 새언니 얘기만 했어요. 당신한테는 미안하지만 형님이 저런 사람을 만날지 몰랐다고. 누가 봐도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고요. 몇 번씩 가족 모임을 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날이 있어요. 다 같이 고기 굽는 식당에 갔고 보통은 부부끼리 나란히 앉지 않나요? 근데 남편이 새언니가 앉자마자 새언니 옆에 앉았어요. 이게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그냥 분위기 좋게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찝찝했어요. 그 후에 고기를 굽는데 남편이 새언니 앞접시에 계속 고기를 놔주고 오빠한테는 형님 대신 본인이 보필 좀 하겠다고 하고요. 그런 말 하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고기 놔주고 반찬 멀면 가까이 끌어다 주고 새언니를 빤히 쳐다보고 그랬었어요. 남편이 애주가인데 그날은 술을 하나도 안 마시더니 우리 차로 오빠네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도 새언니 얘기만 하면서 참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 피부가 창백할 정도로 희다. 무슨 향기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부터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새언니한테 너무 관심 갖는 거 아니냐고, 이상하다고, 나 의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보고 되려 핀잔 줬어요. 새언니 생일도 챙기고 어느 날은 옷을 사왔는데 제 사이즈가 아닌 옷이었어요. 알고 보니 새언니 줄 옷이더라고요. 외근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매장에 갔더니 새언니한테 딱 어울릴 만한 원피스가 있었대요. 제가 화를 내도 저만 미친 취급 받아요. 남편은 이런 게 우리 집, 그니까 친정이죠. 사위로서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거라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먼저 말해요. 저는 아주버님이 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만약 형한테 어울릴 옷이 있으면 당신은 안 사겠냐고 말해요. 제가 그런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시댁과의 거리가 가깝지 못한 거라고 해요. 전 항상 여기서 말문이 막히고요. 뭐라 말해도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고 밖에선 남편이 애처가처럼 행동하니까 저만 피가 말라가는 느낌이에요. 오빠한테 말해보고 싶은데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새언니가 카톡에 오빠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리는데 나중에 보면 남편이 그 사진을 저장해요. 뭐냐고 물어보면 너무 사이좋은 부부로 보여서 그 사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이렇게 잘 지내야지 라고 다짐한대요.
저는 새언니 사진이 갖고 싶어서 저장해놨다고 생각해요. 제가 망상인가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아이 계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새언니 셀카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가 임신하면 태교용으로 쓰려고 저장해둔 거라고 했어요. 이쁜 사람을 봐야 이쁜 딸을 낳는다고요. 제가 연예인 사진 보면 된다 해도 코앞에 연예인 뺨치는 사람을 두고 뭐하러 연예인 사진으로 태교하냐고 해요. 지금은 남편이랑 부부관계 전혀 없고 제가 신경이 예민해져서 아이 계획은 포기했어요. 남편의 이상한 곳은 가지 않고 혼자 푸는 것 같아요. 너무 자존심 상해요. 진짜 제가 이상한 건지 정신병인지 아니면 남편이 이상한 건지 모르겠어서 뭐라 말을 못 하겠어요. 남편과는 아주 평범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대화 중 절반은 새언니 얘기고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추진한 가족여행 얘기예요. 남편이 추진한 건데 오빠 부부랑 저희 부부랑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남편은 키가 커요. 오빠도 작은 키는 아닌데 남편보다는 작아요. 그리고 자기 키랑 외모, 능력 같은 걸로 자꾸 제 앞에서 오빠를 깎아내려요. 전 이것도 남편이 새언니를 좋아해서 경쟁심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게 모두 일상이 되었어요. 요즘은 이게 현실인지 제가 미쳐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추가. 제가 이상한 건지 남편 말처럼 질투가 많은 건지 그게 좀 헷갈렸어요. 남편은 항상 말해요. 제가 질투가 많다고요. 남편이 칭찬할 정도로 예쁜 여자가 오빠 아내로 왔는데 동생으로서 좋지 않냐고요. 왜 같은 여자끼리 질투하냐고 하고요.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지고 오빠 잘 되는 걸 싫어하는 나쁜 가족인가 싶어서 괴로웠어요. 댓글 써주신 분들처럼 저도 남편 말에 합당하게 반박하고 싶은데 말하는 그 순간에는 몰라요. 나중에 곱씹어보면 남편 말이 이상하다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남편한테 말해요. 전에 말했던 거 그거 아닌 것 같다고. 그럼 남편은 이미 지난 얘기 왜 하냐고 하니 무안해서 말문이 막혀요. 남편은 자꾸 자기 같은 남편 없다고 얘기해요. 새 식구가 들어왔으니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여자 특유의 질투심으로 가족애마저도 망치고 있다고 말해요. 전 진짜 이상한 것 같고 죄책감도 들어요. 그래도 제가 이상한 게 아니란 걸 알았으니 뭐라도 하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빠한테 말하자니 오빠 부부가 걱정이 돼요. 우리 부부 때문에 오빠 부부네도 사이 나빠질까봐. 한편으로는 또 오빠도 새언니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걸 왜 자기들한테 얘기하냐고 황당해 할까봐 걱정돼요. 오빠 부부는 못 느꼈으면 어쩌죠? 오빠 부부마저도 제가 이상하다고 그럴까봐 말을 못 꺼내겠어요. 남편 폰을 오빠한테 보여줄까 싶은데 어젯밤에 확인해보니 남편이 비번을 걸어놔서 확인이 안 돼요. 원래 남편은 비밀번호 같은 거 안 걸어놓는데 말이죠. 두 번째 추가. 댓글 많이 읽어보고 실천에 옮겨보려고 했어요. 남편한테 말로는 이길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이 할 말 미리 적어 놓으라고 해서 전에 적어둔 거 외워서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또 그게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남편이 예상했던 말과 다른 대답을 하면 대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아예 문자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카톡으로 대화했어요. 카톡 한 줄까지는 뜨니까 그거 미리 읽고 생각해서 답하려고요. 저도 제가 답답한 거 아는데 말이 바로바로 안 나와요. 특히 남편한테는 더더욱 말이 안 나와요. 남편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일부러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톡으로 대화했어요. 여러분이 알려주신 대로 당신이 누나가 있는데 내가 당신 매형한테 옷 사주고 당신 안 챙기고 매형 옆에 앉아서 고기 챙겨주고 또 매일 매형 얘기만 하면 어떻겠냐고요. 남편은 괜찮다고 자기는 뿌듯했을 거라고요. 내 와이프가 우리 집에 이렇게 신경 쓰는구나 할 거라고요. 이건 남편과 저의 그릇 차이래요. 또 댓글에서 알려주신 대로 나는 당신이 새언니한테 신경 쓰는 게 마음이 안 좋다. 당신 와이프는 나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당신이 고쳐주는 게 맞다. 이랬더니 그것도 제가 질투하는 거래요. 자기는 이미 유부남이고 새언니한테는 아무 마음이 없고 그저 가족일 뿐이라고요.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이쁜 사람 처음 봤고 남자는 이쁜 여자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이 돌아가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고요.
제가 지금 질투하는 것처럼 남자도 그런 게 당연한 건데 왜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냐고 했어요. 저보고 넌 예쁜 강아지 보면 예쁘다 하면서 얘기하지 않냐고, 인간은 다 그런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원피스까지 사주는 건 너무했다고 했더니 그깟 원피스가 뭔 대수냐고, 새언니한테 목걸이 같은 거 사줬으면 넌 이혼하자고 날뛰었겠다며 제가 창피한 줄도 모르는 여자라고 저한테 실망했대요.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지금 너무 실망스러운데 저를 사랑했던 기억이 있고 아직도 저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래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살기 싫고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에게 제 얘기를 다 하게 되면 남편이 미안하다는 식의 이야기는 할 줄 알았고 그런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도 남편은 당당했어요. 또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오빠한테 말해보고 오빠도 제가 이상하다 그러면 정신과라도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사전투표해서 저는 어제 투표한다고 나와서 오빠 만났어요. 오빠한테 남편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제가 미친 것 같다고, 제가 한심하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엉엉 울면서 얘기했어요. 오빠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서 횡설수설했던 것 같아요. 오빠는 제 결정이 중요하다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하고 이혼하고 싶으면 하고 제 결정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했어요. 어디에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고 너무 부끄러운데 오빠가 이렇게 이해해주니 부끄럽지만 집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았어요. 또 남편이 제가 이상하다 그래도 뭔가 상처받지 않을 것 같고요. 소심한 성격인데 어젯밤에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오빠한테는 새언니한테 말해도 된다고, 오빠 부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싸우지 말라고 했어요. 오늘 새언니한테 톡이 왔는데 새언니는 저한테 여자 아니고 가족이니 창피할 거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새언니한테는 제가 우선이니까 만약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면 새언니 부부도 그냥 지금처럼 지낼 거고, 만약 제가 안 살겠다고 하면 남편 팬티까지 싹 벗겨서 우리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겠다고 했어요. 저희 남매는 지켜만 보라고요. 진작에 오빠한테 말할 걸 그랬어요. 그 생각이 들고 지금은 정신이 좀 맑아졌어요. 지금껏 항상 감기약 먹은 것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피곤했는데 지금은 몸이 너무 가벼워요. 댓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스라이팅 이것도 찾아보고 있어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댓글을 읽으면서도 계속 인지하고 있어요. 오늘은 회사에서도 무슨 기분 좋은 일 있냐고 하네요. 세 번째 추가. 제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구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은 반차 내고 친정 가서 쉬려고요. 쉬면서 가스라이팅 공부도 하려고요. 가스라이팅에 대해 요즘 찾아보고 있는데 저랑 비슷했어요. 어떤 사례를 읽었는데 공감 가서 출근할 때 많이 울었어요. 새언니가 어제 해준 말이 있는데 제가 결정을 내릴 동안 남편을 봐야 하는데 절대 지금처럼 당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말을 바로 받아치지 못하니까 새언니가 무리하게 말 받아치지 말고 남편이 이상한 말 하면 속으로 웃기고 있네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곧 알게 될 거라고. 남편이 진짜 얼마나 웃기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혼할 생각이 들면 그때부턴 새언니가 다 움직일 거라고요. 오늘부터 친정 가서 그거 연습하려고요. 왜 저는 이런 것도 연습해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지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결혼한 뒤부터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소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저보고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만나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를 위한 선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